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인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보다 14살이 어리고 올해 31살의 나이입니다. 제 남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참 기분이 싱숭생숭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금슬이 참 좋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기 전 저를 가지셨고 저를 책임지기 위해 가정을 꾸리셨죠. 20이란 나이에 저를 낳으신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면서 아등바등 사셔야 했습니다. 신생아에겐 참 많은 것들이 필요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를 금이야 오기야 기르셨고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남동생을 하나 더 낳으셨죠. 그 나이라고 해봤자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30대 중반이셨거든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몸이 정말 연약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태어났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젊었을 때 낳아서 괜찮았을지 몰라도 30의 중반의 나이에 한 번 더 출산하는 어머니께 꽤 위험했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남동생을 낳고 그렇게 눈을 더는 뜨지 못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얻고 아내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봐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동네에서 보기 드문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날 정도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새로 태어난 제 남동생의 탄생보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더욱 빠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을 돌보는 것은 오롯이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님을 보내신 후에도 아버지는 돈을 계속 벌어야 했기에 저는 남동생을 제가 키워야만 했죠. 처음엔 남동생이 참으로 미웠습니다. 조그마한 이 존재 하나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고 아버지도 더 이상 웃음을 지어주시지 않으니 제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잘 울지도 않았습니다. 잠도 잘 잤고 보채는 것도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갓난아기가 저렇게 순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우 순한 아이였던 거죠. 저희 사정을 불쌍히 여기신 앞집 아주머니가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셔서 집에 저와 남동생만 있어야 했는데 제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에는 앞집 아주머니가 남동생을 봐주셨어요. 제가 학업을 졸업하고 성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제 남동생은 고작 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어요. 전생에 제가 나라를 팔아먹었었던 것인지 아버지가 그만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응급 상황을 여러 번 넘기시다 결국 6년 만에 어머니의 뒤를 이으셨어요. 제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이 전부였습니다. 1억으로 이제 6살이 된 남동생과 성인이 된 제가 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대학을 포기하고 남동생을 키우는 것에 올인할 것인지 사망보험금으로 대학까지는 졸업을 할 것인지를 말이에요. 처음에 대학이고 뭐고 공장에 당장이라도 취직해 일을 하려고 했어요. 대학에서 합격 발표가 나서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했지만 당장 부모가 없는 상태였고 앞으로 학업을 위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집 아주머니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자신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으니 대학교를 나와야 한다고, 그래야 하늘에 있는 부모님이 덜 미안하실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아주머니께 안겨서 눈앞이 막막하다고 아주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아휴 불쌍한 것,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라고 하시며 저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죠. 그렇게 저는 대학생활과 육아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도 손가락질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애가 애를 업고 다니니 미혼모란 소문도 많이 났죠. 동생도 엄마의 손길이 아닌 서툰 누나의 손길로 자랐기 때문에 저를 종종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대학교 공부를 해도 저는 친구들을 제대로 사귈 수가 없었어요. 빠르게 집으로 가서 아이를 봐야 했거든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 놀 돈도 아까웠고 제가 그렇게 밖으로 나돌면 나돌수록 제 남동생은 남들보다 뒤처지게 될 테니까요. 제 손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그것도 싫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재운 뒤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도 벌어야 했습니다. 아빠의 목숨값을 허투루 쓸 수는 없었거든요.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남동생의 얼굴을 받고 다 내던지고 도망을 치고 싶을 때도 남동생의 얼굴을 보면서 꾹꾹 참고 견뎠어요. 제가 저 아이를 버리면 저 아이는 정말 천의 고아가 되어버리니까요. 제게 내려진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지만 버텨야 했어요. 쉽게 아플 수도 없었죠. 정신력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지금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해보라고 하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그렇게 남동생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컸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남동생은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6년 동안 늦게 알아도 될 법한 진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부모가 없다는 사실과 그리 부유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고아란 사실이 많이 티가 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정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에요. 앞집 아주머니와 같이 좋은 어른들도 많았지만 그런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나쁜 어른들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남동생은 학교에서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문제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동생은 제게 그런 것들을 하나도 티내지 않았어요. 아마 그 당시 어린아이의 시선에 보기에도 20대의 여자 혼자서 아이까지 책임지는 것이 상당히 벅차 보였나 봐요. 나중에 남동생의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그렇게 놀림을 받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제 심정은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저는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남동생을 제 아이처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누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남동생의 마음을 존중해 저도 끝내 모른 척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 동생을 괴롭히는 아이들의 머리통을 갈겨주고 그 집 부모들을 찾아가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남동생의 자존심을 위해 참았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와중에도 공부도 곧잘 했어요. 형편이 여의치 않아 비싼 과외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지만 항상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수재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어린아이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이 성적표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와 제게 보여줬을 때 제가 환히 웃었던 것을 보며 동생이 뿌듯해했거든요. 저희 남매는 그렇게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모르는 것들은 앞집에 계신 아주머니께 여쭤보고 배워가면서 말이에요. 앞집 아주머니는 정말 저희 남매의 은인이시죠. 하얀 빨래에 얼룩이 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기초적인 살림살이부터 공과금이랑 전기세 이런 것들도 어떻게 내는지 배웠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아주머니께서 아주 많이 알려주셨답니다. 다행히도 아주머니의 자식들이 전부 결혼하고 출가한 뒤라 저희 남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셨거든요. 그런 아주머니도 항상 저를 안타까워하셨고 안쓰러워하셨습니다. 동생에게 너무 목을 매지 말고 저보고 제 인생을 항상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죠. 꽃다운 나이인데 연애도 안 하고 뭐하냐고 하면서요. 그 나이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청춘은 소중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자기한테 조금 더 맡기고 하고 싶은 것도 조금씩 하고 살라고 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눈앞에 아직 어리기만 한 동생이 아른거리는데 말이에요. 제가 제 청춘을 즐기겠다고 동생을 잠시 뒷전으로 밀어놓으면 제 마음이 편하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동생은 엄마와 아빠의 손길보다 누나인 제 손길에 자랐기 때문에 저를 계속 찾습니다. 그런 아이가 눈에 밟히는데 제 맘대로 청춘을 즐기는 건 도무지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동생이 커가면 커갈수록 들어가는 돈도 많고 나아가야 할 돈도 많은데 그런 여유를 즐길 순 없었죠. 적어도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어린 동생과 남겨진 제게는 사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이 남자를 아예 만날 수도 없었고요. 누군가에게 벅쳐 보인다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제게 고생이 많다고 가짜는 위로나 동정을 건네는 게 기분이 참 별로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제 인생을 산다는 것보단
동생을 위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 저는 결혼이란 건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요즘이야 비혼주의인 여성들이 제법 여기저기 많이 보이고 있지만 사실 저 때 당시엔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흔치 않았거든요. 저도 앞집 아주머니께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 사이 제 동생은 점점 나이를 먹어갔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성인을 앞두고 있었죠. 동생에게 남들 다 한다는 비싼 과외는 한 번도 시켜주지 못했지만 학창시절 내내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명문대에도 철석 합격을 했죠. 제게 명문대 합격 증서를 내밀면서 말해주더라고요. 동생에겐 사실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처럼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겠다는 꿈이 아니었어요. 형체가 없었거든요. 그 꿈은 바로 제게 효도하고 꼭 호강을 시켜주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을 해야겠다 다짐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런 꿈을 꿨냐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고 눈앞에 그 모습이 그려진다고 말이에요. 그 모습을 목격했던 당시의 동생은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제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동생을 재웠던 날이더군요. 동생을 재우고 난 후 혹시라도 제가 우는 소리가 새어나가게 되어 그 소리에 동생이 잠에서 깰까 싶어 입을 막고 울음을 삼키면서 서럽게 울었었나 봅니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말이에요. 사실 그 시절에 눈물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동생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강박이 있어서 동생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인데 그렇게 들켰을 줄은 몰랐어요. 동생은 본능적으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모른 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앞집 아주머니께 물어봤었나 봐요. 우리 누나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때 아주머니가 동생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나중에 네가 다 갚아줘야 한다. 너희 누나한테 사랑받은 것도 다 갚아주면 돼. 그러면 돼. 고생하는 누나를 보고 절대 엇나가지 말고 착하고 바르게 크고 공부도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더 좋지? 라고 말이에요. 그때 동생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누나가 많이 기뻐할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동생의 꿈은 제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고 해요. 공부를 하다가도 얼마나 하기 싫었던 적이 많았는지 아냐고 웃으면서 말하다가 제게 그랬어요. 근데 누나, 아무리 하기 싫어도 나는 내 어린 시절의 누나를 떠올려 보면 항상 밤마다 나 몰래 눈물을 삼키고 있었던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지만 그만둘 수 없었어. 나는 어려서 누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는지 당시에 알지 못했지만 누나가 힘들어한다는 사실과 그런 모습을 나에게 숨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나도 점점 그 시절 나를 떠맡았던 누나의 나이가 되니까 누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날 책임져 줬는지도 잘 알겠어. 누나,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사랑해.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이젠 누나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의 그 말에 제가 많이 힘들어했고 어쩌면 조금 원망도 했었던 지난 힘들었던 순간들을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해준 순간이 눈에 선하네요. 그렇게 든든하게 커서 온 제 동생이 몇 달 전 제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꼭 소개해주고 싶다며 제게 보여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은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 군대에 입학했고 전역 후에 같은 대학교의 한 여학생과 교제를 시작했어요. 처음 만든 여자친구였죠. 그런데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이후로도 쭉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자연스레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나 봐요. 저는 그렇게 동생의 여자친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은 동생과 비슷했어요. 착하게 잘 자랐고 선해 보였죠. 얼핏 봐도 둘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인 것 같더군요.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만나게 되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했으니
이제 결혼을 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동생의 말이 제게는 왜 조금 충격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생을 너무 어리게 보았나 싶을 정도였죠. 언제까지나 제가 끼고 살 줄 알았는데 제품을 떠난다는 말에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사실 둘의 만남은 봉사동아리에서 연이 닿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자신이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자신이 여유가 된다면 남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봉사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된 건데 그곳에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도 형편이 그리 썩 좋지 않아요. 고아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는 것에 더 가깝죠. 그렇지만 그 아이도 자신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졌기에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봉사를 하다가 만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비혼주의가 된 지 오래되어서 제 결혼 자금보다는 동생의 결혼 자금을 모았습니다. 동생의 결혼 결심에 정말 지금 보여준 너의 여자친구와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물어보니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는 동생에게 제가 모아놨던 결혼 자금을 쥐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그러더군요. 누나, 나 여자친구랑도 이야기를 다 끝내고 말하는 건데 누나, 우리 셋이서 함께 살래? 여기보다 더 좋은 집에서 말이야. 나도 이제 돈도 많이 벌어. 라고 말이에요. 동생의 여자친구도 네, 저도 좋아요. 사실 연애하면서 얼마나 누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내심 존경스럽기도 했고요. 어린 나이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받아들이셨다는 부분이 정말 멋지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 때문에 평생 혼자 되기로 선택한 누나를 버릴 수 없다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며 꼭 함께 살게 해달라고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저도 이 사람 이렇게 바르고 잘 자라게 해주신 분과 함께 사는 거 좋아요. 부담 느끼셔서 거절하지 마시고 저희 함께 살아요. 네? 그리고 저도 제대로 된 가족이 없는걸요. 형님께서 제 가족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를 겁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저를 생각해준 제 남동생이나 그를 꼭 닮아 마음씨도 넓고 착한 여자친구나 어쩜 그리 순하고 바보 같은지. 그래서 알겠다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 해버렸어요. 동생과 그 여자친구, 아니 제 예비 올케에게 저는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셋이서 함께 살 아파트를 동생의 명의로 하나 장만해 주었거든요. 동생과 예비 올케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한사코 거절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아주 으름장이란 으름장은 다 놓으며 억지로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준비는 다 끝났고 곧 동생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 마음 여기저기가 많이 싱숭생숭한 느낌입니다. 어저께 동생이 슬그머니 찾아와 함께 잠을 자자 그러더라고요. 덩치는 산만한 것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구석이 있나 싶어 알겠다 하고 함께 바닥에 이불을 펴서 누웠습니다. 동생이 제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이제 정말 누나 인생만 살아. 밖에 나가서 남자친구도 한번 만들어보고. 나 때문에 여지껏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잖아. 난 혜진이가 있잖아. 꼭 결혼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누나 인생이잖아. 누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누나 인생을 살아줘. 그동안 나 이렇게 바르게 자라게 해준 것도 다 누나 덕이고 그래서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 이 모든 것들 다 누나 덕이니까 항상 고마워. 그리고 누나는 내 누나이기도 하지만 엄마이기도 하니까 내 결혼식 날에 혼주석에 꼭 앉아줘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내뱉고는 쑥스러웠는지 등을 돌리며 잠을 청하는데 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겐 너무 아들처럼 애틋한 제 동생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곧 몇 달 뒤 제 동생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동생네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